국채금리가 발작이라. 이게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4.987입니다. 이제 5% 올라가는데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올라가는 속도가 와우 장난 아닙니다. 예, 2007년 7월 이후 16년 만에 최고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4.987까지 올라갔으니 시장에는요 벌벌 떱니다. 고금리 공포가 너무 가까이 오니까요. 기준금리를 지금 동결시킨다고 하더라도요 국채금리가 올라가니까 이 국채금리는 시장 벤치마크 금리거든요. 그럼 시장에서는요 대출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준금리는 가만히 있는데도. 그러면 고금리의 공포가 안 덮치겠습니까? 엄청나게 덮치겠죠. 이게 2022년 1월 3일만 하더라도요 10년물 국채금리는 1.367%였습니다. 1.637%요. 그런데 2023년 10월 19일에 4.987%. 참 기가 막히죠.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더라도 금리가 뭐 저래. 저거는 공포가 아니라 이거는 뭐 공황까지 올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장난이 아니잖아요. 장난이.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2년물 국채금리도 지금 계속 올라가서요. 지난 10월 8일에 5.220%로 2006년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 5.174%. 금리 자체가 굉장히 높죠. 금리가 높아지면서 말입니다. 고금리에 대한 어떤 충격은 점점 저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금리가 왜 이렇게 오를까? 금리가 왜 이렇게 오를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역시 예상대로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예요. 지금까지는요. 재정 적자에 대한 문제를 많이 제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재정 적자가 많이 나니까 이게 국채 발행을 많이 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시장에 국채의 물량이 많아졌다. 물량이 많아지면 아무래도 말입니다. 살 사람에게 할인해주고 수익률은 더 올려주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채금리가 수익률이니까 올라가고 가격은 할인하니까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 계속됐었습니다. 이게 2020년부터 계속 돼 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쌓이니까 이제 공급이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그죠? 공급이 많아지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일본이 국채를 내다 판다. 지금 일본은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니까 금리가 낮으니까 빠져나가니까 국채를 내다 팔아서 외국인들이 빠진 자리를 메운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중국도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중국이 이거 장난 아닙니다. 이거 장난 아니에요.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실래요? 지금 실제로 나온 지표예요. 지금 2022년 말 기준으로 보면요. 중국은 얼마를 가지고 있었나. 세계 2위로 미국 국채를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9,808억 달러입니다.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일본이 1조 2,128억 달러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런데 팔아치웠습니다. 굉장히 많이 팔아치웠어요. 지금 2023년 8월 현재 8,050억 달러예요. 8,050억 달러. 8,050억 달러면 여러분 거의 말입니다. 1,758억 달러를 팔아치운 거예요. 전체 보유량의 17.9%, 18%를 팔아치운 겁니다. 거의 5분의 1을 팔아치웠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5분의 1을. 그러면 시장에 안 그래도 말입니다. 미국이 재정 적자 때문에 채권 발행을 많이 하는데 중국까지 엄청나게 팔아치우니까 채권 시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말입니다. 채권의 가격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당연해요. 실제 4월 6일 대비해 보면요. 거의 말입니다. 50% 가까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50% 가까이. 그러니까 금리 자체가 엄청나게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2년물도 마찬가지고요. 재정 적자 때문에 찍어내는 것도 앞으로 더 많이 찍어낼 거고요.
여기에다 미국까지 많이 팔아 제끼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 우리 괜찮을까요? 우리 괜찮을까요? 저는 우리가 제일 걱정이거든요. 근데 우리도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년물 국채금리가 연중 최고치입니다. 연중 최고치예요. 작년에 4.655%인데 지금 4.378%까지 올라갔습니다. 연중 최고치입니다. 작년 최고치를 지금 이대로 가면 넘어설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지금 10월이 거의 끝나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10월에 위기가 많았거든요. 11월에 가면 좀 나아질 거다고 이야기하지만 4.378%입니다.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닙니다. 일본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보시면 지금 어느 정도까지 가느냐. 이게 10년물 국채금리가 2013년 9월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가 됐다고 할 정도로 많이 올라가고요. 10월 19일 현재는 8.845%까지 올라갔어요. 일본도. 자, 이렇게 되면 앞으로 국채금리는 더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고요? 엔캐리 자금이라고 있잖아요. 엔캐리 자금. 쉽게 말하면 지금 여러분들도 제가 금방 보여드린 것처럼 1조 2128억 달러의 미국 국채를 일본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엔캐리 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엔캐리 자금이 뭐냐? 일본의 대출금리가 굉장히 쌉니다. 지금 일본은요. 기준금리가 마이너스 0.1%니까 일본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쉽게 말하면 미국 국채를 산다는 거예요. 아니 뭐 국채 이자가 높으니까. 그런데 지금 미국 국채가 더 많이 일본 국채도 많이 올라가죠. 굳이 내가 수수료까지 내가면서 미국 국채 살 필요 있겠어? 이제 미국 국채 팔고 일본 국채 살래.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일본이 가지고 있는 것도 그만큼 떨어질 수가 있겠죠. 이것은 일본뿐만 아니라 3위인 영국도 마찬가지고 4위인 스위스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그러면 국채금리는 더 많이 올라가겠죠. 그렇게 되면 한국의 국채금리도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국채금리가 많이 올라가면 이 10년물 국채금리는 시장 벤치마크 금리니까 우리는 주택담보대출이든 일반 대출금리든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건데요. 실제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요. 지금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금리입니다. 모기지금리가 7.7%예요. 7.7%. 와, 장난 아니게 올라가죠. 이것은 어쩌면 말입니다. 진짜 큰 공포가 될 가능성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공포가 자리하고 있거든요. 공포가 굉장히 크게 자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공포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커질 거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갑자기 저금리로 간다는 거 생각도 하지 마세요. 안 갑니다. 지금 더 올라가면 더 올라갔지 더 내려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고금리 공포는 오래 길게 갈 거라는 거. 지금 오늘도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그 정도로 저는 시장의 위협이 그 정도로 크다고 보는 거고요. 시장의 위협이 크면 클수록 진짜 조심해야 된다는 것 저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지금은요 어떻게 생각하면 폭풍전야 같아요. 폭풍전야. 여러분은 그렇게 느끼지 않으세요? 이게 폭풍전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자칫 지금 잘못 투자하면 진짜 벼락거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어느 쪽으로 어떻게 흐를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투자를 자칫 잘못하다가는요 큰 코 다칩니다. 진짜 큰 코 다칩니다. 그래서 저는 참 조심하시라는 이야기를 제가 늘 하고 있는데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제가 이렇게까지 목이 터져라 외치는데 여러분들이 약간이라도 제 말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뭐 전업투자자나 전문투자자들은 또 다른 방법들을 다 강구를 하겠죠.
그러나 우리처럼 말입니다. 일반 투자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는 일반 투자자가 제일 많이 피해를 입으니까 그 피해를 피했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그 피해를 피하고 시장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상태로 우리는 갔으면 좋겠어요. 시장에 도움이 되는 걸 안 사는 거예요. 피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 그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올립니다.